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 오성봉 담당이십니다. 기업지원팀 김태균 담당이십니다. 일자리 공동체팀 서영애 담당이십니다. 에너지관리팀 장창원 담당이십니다. 상권 활성화팀 고만주 담당이십니다. 청년정책 TF팀 김경숙 담당이십니다. 그러면 페이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의 일자리 경제과는 전체 당초에 110억 293만 3천 원에서 45억 2287만 3천 원을 증액한 155억 2580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 경비로 소비자 보호 상담실 운영으로 당초 1,92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증액한 2,2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당초 8천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이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으로 총 27억 1,150만 원을 계산을 하였고요. 그중 인건비는 1,141만 8천 원, 운영비는 5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상금으로는 23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는 26억 9,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청년 지역 상생 고용 사업으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계약 후 잔액분을 저희가 간액을 하였고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중간쯤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2,300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아랫부분에 사회적 기업 시설보조 사업으로도 1,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당초 13억 1,401만 2천 원에서 1억 2,600을 증액한 14억 4천만 12,000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 컴플렉스 센터 관리 운영은 당초에 판매장에서 근로자복지 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쉼터에 대한 커피 머신 임차료 등 2,344만 4천 원을 계산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111만 7천 원,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복지 쉼터 조성공사로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 당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근로자 복지 쉼터 물품 구입비로 터치형 키오스크, 테이블, 의자에 대해서는 835만 5천 원을 계산을 하였고요.
당초의 전시실 및 판매장 물품 구입비 2,610만 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먼저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자금으로 5천만 원을 계산을 하였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속초 상공회에서 전산실무 교육장 노후 PC 교체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지원 세부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를 당초에 3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로 당초에 6,9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1억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단지 특별회계는 총 70억 9,783만 3천원 당초에서 18억 621만 5천 원을 증액한 91억 400만 4만 8천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연공익비로 속초 대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입지 및 수요 조사 용역으로 4,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공공폐수처리 시설 노후 설비 정비로 당초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공공폐수처리 시설 반원조 분리막으로 8억 5,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 401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저희 제일농공단지 산업시설 매각 전출금으로 당초에 11억 6,972만 7천 원에 8억 9,667만 7천 원을 증액한 20만 6,600 40만 4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좀 보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실패 사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청년물을 좀 활성화하는데 각자 고민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6월 30일자 KBS 보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들어섰던 청년 외식 창업 공간이 출범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의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주목받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특색이 없는 데다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으로 내몰렸습니다. 안경선 기자입니다. 대형 냄비 조형물로 눈길을 끌며 원도심의 상징이던 대전 청년구단. 하지만 출범 4년 만에 푸드코트 등 점포 20곳이 모두 문을 닫아 을씨년스럽게 변했습니다. 한화이글스 홍보 공간은 철진한 입간판만 방치됐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점포가 나가면서 주인 잃은 집기들만 황량한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 등에 20억 원을 들여 이듬해 문을 연 청년구단. 한때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 일시적으로 유명세는 듯했지만 금세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대부분 특색 없는 메뉴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경기 불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운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백종원 씨도 지적했듯 전문가들은 주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메뉴 선택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합니다. 맛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복거리나 중앙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과 이후에 지속 가능한 아이템으로서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한 특색 있는 업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예, 과장님, 타 지역의 실패 사례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 속초시의 지금 청년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속초 청년몰은 겟베스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방송을 좀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활성화 사업 예산 1억은 어떻게 쓰여질 예상입니까? 저희가 지난 4월에 이제 청년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제 국비 1억하고 도비 3천, 저 12, 7천에서 총 2억이 됩니다. 2억이 되는데 이제 지금 청년몰 활성화 사업은 그 운영 주체가 소진공이 중심이 돼서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 청년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또 사업단하고 또 소진공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랑 이제 그 기본 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은 일단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교육 컨설팅도 있고 마케팅 분야도 있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본 안으로는 이제 일단 청년 상인들에 대한 상인들이 원하는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데오 2주차장이 되면서 이제 청년몰 쪽으로 유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맵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그 지역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크래프트 루트나 몽트비어처럼 좀 나름대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부분과 협업할 수 있는 수제맥주 축제를 이제 저희가 사랑문화제와 연계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디어 홍보나 그다음에 상생 이벤트를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주셔가지고 제 질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제 회의 때마다 계속 청년몰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다 하라는 신호가 왔을 때는 나중에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자주 거론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좀 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희선 이성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네. 자, 다음은 우리 김영길 의원님. 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237페이지에 노후 양심저울 부수 철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완전 철거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철거. 완전 이제 양심저울 부수라는 건 이제 없어 중앙시장에 2군데에 빼놓고 4군데는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계속 그 양심저울 부수라는 게 존치가 돼야 될까요? 아니, 뭐 이제 점점 이제 소멸돼야 되는 것이 소멸되는 맞고요. 거죠? 예, 중앙시장은 근데 아직 뭐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의 또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철거되는 분위기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 이미지도 그렇고. 네네. 청년 실체 조사와 이제 중장기 계획 수립 요긴업 이제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미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계약하고 잔액에 대한 네, 잔액 부분인데 이 청년 실태 종합적 체계적 조사에 대한 근거 이제 정책을 마련해서 네.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식의 정책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될까요, 이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연구기관에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중간 정도의 진행 사항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그 청년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도, 청년들이 또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지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제도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만, 그 이제 계층별로 직장인, 뭐 대학생, 뭐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냥 인터뷰에서 인터뷰했던 분들의 의견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그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또 같은 방향에 대해서 컨설도 해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모니터링한 결과를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3차 산업이 주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일부러 저녁을 하기 위해서 청년몰을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재방문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 예산이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1억 도시비 이제 대응을 해서 이제 하시는데 청년몰만 청년이 있는 곳인가요? 청년이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아, 그렇지는 그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쪽에 정말 많은 그 예산을 투입도 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업을 해서 계속 그 유지와 이 관리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작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례로 주말에 가서 보면 그 버스킹을 하는데 버스킹 존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 1, 2층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요일은 또 좀 일찍 끝나고 과연 이게 이 좋은 위치, 이 좋은 뷰에서 왜 사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메뉴 선택만 가지고 우리 계속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몰에 가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꼭 거기만 가면 특화된 그 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 어디 가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 우리 청년 대표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마 저희 실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 저희가 이제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청년협회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 그거 특히 이제 그 요식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특색이 없다라는 부분, 또 특별한 가성비가 있지 않다. 뭐 양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이제 조금 이제 그 나름대로는 어떤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게 20개가 있다 보니까 각자 이제 업종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름대로 전에는 갈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이제 빠진 분들도 계시고 그때 협동조합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공동 수입도 같이 하자라는 부분으로 지금 아이템을 개발하고 자기들 회의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야 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좀 하나씩 단계적으로 구축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애를 쓰고 있다, 열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타까워서 제가 몇 말씀 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수경이 3일 안에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5분을 지금 쓰고 있어서 그 의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간들인 건데 그래서 그 5분 시간이 의원님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답변하시는 과장님 같이 쓰고 계신 거죠. 적절하게 왜냐하면 청년몰만 하더라도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답변해 주신 연속성상에서 좀 그 핵심에 맞게끔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시민들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정현 의원님. 네, 방원욱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많이 바쁘시죠? 네. 청년몰 계획이 계속 나오는데 참 관리하시기도 좀 그러실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추세가 아마 좀 그렇고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결과가 좀 잘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의원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250명, 이거 사업 시작했나요? 예. 저희가 벌써 다 배치가 예산 성립 전에 예.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됐다.
예. 배치가 다 됐다 그 예, 말씀이시죠? 250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자금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거 우리 신청한 데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그 대상이 18개 점포가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을 낸 노점상만 가능한데 그 중에 5개가 신청을 했고 3개 점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1인 1업 점포당 5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50만 원 주는 건데 신청한 데가 있어요? 예, 예. 3개 점포. 노점상이라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제출 서류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50만 원 받겠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데가 예, 있다고요? 3개 점포가 있습니다. 3개 점포가요? 네. 원래 있었었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는데 이제 등록을 하신 거죠. 과연 예. 그런 노점상들이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도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하시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누가 투명하게 세금 다 내고 장사하겠느냐. 예. 노점상인데 어차피 3개 점포가 있다고요. 예. 그럼 50만 원 주고 150만 원 지급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은 5천만 원이죠. 예, 이거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누가 내려고 하겠느냐고. 맞습니다. 점포가 없이 노점에서 하는 장사 쉽게 얘기하면 네, 상일에서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장사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세금 내겠습니다. 예. 과연 그럴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네. 예,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지금 200억 책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는 지금 5천만 원인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대단하신 분들이네. 어떻게? 오히려 이렇게 생기면 노점상 하는 분들은 기초 이렇게 소득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많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소득이 생기니까 또 기초수급자에서 빠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한다. 활성화시킬 일입니다. 이거. 세 군데가 있다고요. 예,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억 3,800인데 인원이 늘었나요? 인원은 그대로 이제 8명이고요. 예, 그 도에서 예. 지난 그 이제 상반기분만 사전에 이제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분.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에 안전요원 배치 8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등록시장 7분, 예, 인정시장 1분. 인정시장이 한 분. 8분. 우리 이분들을 좀 이용을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좀 같이 좀 17번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시지 않...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우리가 예. 위탁을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예, 예. 저 화면 좀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어정골목 들어가는 다 잘 돼 있어요. 지금 중앙시장이 지금 잘 안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정골목 들어가는 하나약국 입구고 이 어정골목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가 예, 예. 여기가 과장님. 제가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신경들 써서 봉투마다 이렇게 가지고 와요. 오는데 이렇게 모였으니까 관광객들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거는 우리 환경 지금 이 쓰레기 수거차는 절대 안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요 위에 보면 여기 중앙시장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모여 있고 여기 모여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중앙시장 안에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요거 아침에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지 좀 안 될까 싶어서 지금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는 인원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는. 위원장님 더 조금만 쓸게요. 한 네. 30초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배치가 돼 있지를 않으니 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조금 여기만 좀 깨끗해지면
중앙시장은 쓰레기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과감하게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아침 9시쯤 쓰레기차 오니까 그 전에 네,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 주요간 순찰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저 한번 간절히 좀 부탁 좀 네네.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그 방어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이 이제 도비인데 맞죠? 사업장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예, 예. 신청을 하려면 그리고 그 지원 자금의 지원 상황이 50만 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게 한 1회 지급입니다. 1회 50만 원 네네. 지급, 1회 50만 원 네네. 지급이다. 그래서 지금 3개 점포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거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지금 관할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실무자들이 안내를 좀 다녔고요. 네.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제 거의 뭐 좋아하시지는 않으셨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저희가 공고 신청을 하는 그 시점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면 지급이 가능했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능하죠. 예, 그분도 가능. 가능하신 네, 거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더 신규를 하시면 네네. 이렇게 이제 하신 건데. 네네. 근데 그게 뭐 실제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노점상분들이 쉽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실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그 정부 시책이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 자체를 내려면 그 사업자 주소지를 써야지 되는 거죠. 사업자에 네네. 대한. 네. 그러면 이게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면 세무서랑도 좀 논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지정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이만한 예산을 도가 확보했을 리도 없지 않나요? 이게 도가 아니고 기금 사업입니다. 국가 정부에. 이게 기금 사업인가? 예. 그러니까 네네 기금이네요. 네. 그러면 네. 기금이라 하더라도 네네. 기금도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검토가 됐을 건데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좀 있는데요. 네. 그 위원장님 행정에서 관할하거나 뭐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 이런 상인에 관할하는 명부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제한이 국한적이죠. 국한되어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될 만한 노점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에서 이제 사전 연락이 왔을 때 이게 가능하겠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점포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상황들인 거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양성화시키기 위한 그 지원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건데 네. 행정에서부터 먼저 이건 좀 어렵다. 자조적인 상황들이 되면 뭔가 그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부터도 일단 이건 안 되는 사업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토돼서 그래도 예산사에 올라오게끔 되기까지는 다양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을 수 있다. 좀 더 우리 시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건져낼 수 있도록 해당 과에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 이런 여건 속에서 노점상들이 지원받기에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세무서에도 좀 협조 요청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띄워주실 필요가 있을 예,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그 청년물 사업과 관련해서 네네. 최근에 그 상가 3개인가 비워가지고 모집 예, 됐었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모집 때 얼마나 신청을 했죠?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요. 예.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예. 다시 이제 추가 모집 들어갔는데 추가 모집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초기 그 청년몰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 열기도 좀 없어지고 지역에서 청년몰을 바라보는 시각도 청년몰에 들어가면 대박이 난다가 아니고 청년몰에 들어가면 쪽박 찬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어떤 개선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이제 대충 어느 정도는 드러났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을 시켜나가서 적용을 해야 될 단계다. 그런 것들이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직전 관광과 지금 추경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방역 문제란 말이죠. 네. 방역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속초 해수욕장 3배, 4배 그 이상이 오는 관광지이고 만일 중앙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진짜 엄청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추경심의라든지 뭐 기타 자료에서 요번 여름 성수기 중앙시장 방역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방역 저희가 지금 이제 나갈 건지. 공익위원들이 이제 6명이 있고요. 지금 아까 입구를 몇 군데로 통제를 하나요? 통제를 하는 것은 통제는 아니고 불가능하고. 그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의 있습니다. 특성상 또 많은 분들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또 들어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독을 뭐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시장에 이제 그 앰프 시설을 통해서 네. 저희가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으로 될까요? 지금 또 특히나 요즘 그 델타 변이로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으로 휴가를 떠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올 여름 그래서- 성수기 때 방역 대책이 가능할까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그 이제 수도권이 워낙 세니까 저희 쪽으로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협의를 해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대책을 좀 세워서 네. 이번 여름 성수기 때 우리 지역을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사히 관광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아니겠습니까? 많이 터지게 되면은 진짜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발 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 공간을 요번에 이제 근로자 쉼터로 전환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집기도 갖다 놓고 휴게 공간도 만드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뭐 기간제 근로자로 배치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율에 맡기시는 건가요? 향산업단지가 운영을 합니다. 해양산업단지 협의회가, 협의회에서 예, 예. 거기 인원이 있나요? 네, 거기 팀장님이 계시고 지금 해양산업단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군내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아닙니다. 군액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 거고. 위탁을 준 거고 예, 예. 관리사무소에 있는 팀장이 직접 팀장님이 계시고 사무장님이 계신데 예. 필요하다고 하면은 별도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 협의회 내에서 자체 네네. 확보를 한다. 네. 지금 그 농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라든지 뭐 오후 시간에 이 근로자 쉼터가 조성이 되면은 네. 근로자 쉼터에 와서 쉴 수 있을 만한 근로 여건이 되나요? 이 수요 조사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쉼터를 하는 부분들을 당초에 이제 그 전시 판매장을 하는 부분으로 한 것을 전환한 것은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고 해양산업단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건의가 협의해서 요구가 있어서. 협의해서 그럼 이게 훨씬 판매장보다 더 낫겠다라는 그 이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우리 이제 시에서 하게 된 거죠. 시설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주고 운영에 대한 것들은 협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 한번 예. 나중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현 의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 예산이 이제 속초 상공회의소 전산 실무 교육장 노후 PC 교체 사업이 4,300만 원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네. 요 지원 근거가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지금 25대 컴퓨터가 있는데요. 네. 그게 2014년 컴퓨터. 아니 지원 근거. 아, 저번에 거기에 저희가 논의된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 속초 상공회의소의 그 협의체 교육장에 예. 시 예산으로 예.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난 정례 때 저희가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노사민정 조례 속으로 이게 됐나요? 예, 노사민정이 상공회의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 지원 창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열어주시겠어요? 설치 및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치 및 기능에 지원, 네, 지원으로. 잠깐만.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네. 세부 항목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경비 지원. 네네. 아니, 왜 안 되죠? 몇 주 말씀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지원이 없어요. 경비 지원은 위원회 수당과 여비 부분이고, 그냥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그게 아직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업그레이드 같습니다. 지금 안 된 건가요? 네, 예, 저희가 지난 그래서 정례 때 그 통과가 부분이 됐고요. 무엇인지 한번 그러면 찾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조례를 네.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때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5조 경비 지원이고요. 네네, 그 경비 지원이죠. 예, 당초에는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네, 저희가 그게 2항인데요. 네. 그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거를 각호의 확장을 했던 거네. 네. 1호에 그중에 1호에 협의회 구성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장비 및 시설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넓어서 노사민정협의회인데 거기에 속초상공회의소를 그냥 일치시킬 수 있는. 예. 상공회의소가 지금 지역 맞춤 일자리 사업을 그 헬스업 그 양성하고 그 다음에 호텔 아니 그 리어- 노사민정협의회가 속초상공회의소는 아니잖아요. 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공회의소가 노사민정 협의회의 그 소속 단체입니다. 예, 저희가 참여하는. 예. 그 협의회를 그 단체까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조례가 적용이 되나요? 협의회 구성 단체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각호에 보시면. 이거는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여기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특히나 또 예산 경력 단절 이 부분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지원 근거에 따른 네. 그것에 맞춘 또 예산이 또 올라와줘야 되는 거라 네네.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좀 개별로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적발 컴플렉스 센터의 쉼터 운영 관련 저희가 이게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 머신 임차료가 월 60만 5천 원씩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지금은 5개월 올라왔지만 내년에도 12개월에서 올라오고 매년 커피 머신 임차료가 매월 60만 5천 원씩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 그럼 머신에 어떻게- 대한 부분은 네. 그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 그 하기로는 당초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2022년 예산에는 이제 적합 컴플렉스 이게 센터 이제 한번 근로자 예산은 복지 쉼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없다.
아니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있지만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주고 처음에 렌탈하면 머신은 1년 단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3년 뭐 보통 이렇게 커피 하고. 머신이요. 커피 머신 인테리어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렌탈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렌탈을 하는 게 1년 단위로 렌탈을 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3년 뭐 이런데 그 3년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유는 이제 협의해서 운영.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월비가 60만 5천 원이잖아요. 엄청나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쉼터의 기능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자 한 겁니다. 아, 예. 이 커피 머신이 그냥 기존의 자판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무인 그런 카페 개념의 그런 머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렌탈료가 좀 비쌉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커피 머신 임차료 60만 5천 원을 올리기까지 검토하신 그 뭐라고 하죠? 검토하신 자료랑 견적서 있으면 그것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견적은 저희가 아직 그 한 건 아니고 이게 뭐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가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전 조사를 한 건 있습니다. 그럼 사전 조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되겠죠? 네. 나와 있는 자료니까. 네, 그러면 월요일까지 이 부분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부터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